히스트 연료전지연구센터 이정입니다. 처음에 이 발표를 좀 부탁받았을 때는 좀 긴 톡이 될 줄 알고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짧게 되었고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옥시데이션하고 스몰 오르게닉 몰큐라고 했고 서브 타이틀은 에노드 캐탈리스트 앤 넌리니어 옥시데이션 비헤이비어인데 아마도 오늘은 이 에노드 캐탈리스트 부분만 언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컨텐츠는 이제 옥시데이션 캐탈리스트하고 스몰 오르게닉 몰큐라고 해서 지금까지 약간의 히스토리를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스몰 오르게닉 몰큐에 대한 CO, 메탄올, 메탄올 그리고 포름산, DNFC도 다이렉트 포밍 엑스트 퓨얼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이런 넌리니어 옥시데이션하고 스몰 오르게닉 몰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스페셜 패턴, 템포럴 패턴 포메이션이나 엣지 이펙트, 언더스탠딩 오브 너셀 같은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아웃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스몰 오르게닉 몰큐라고 하는 정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메탄올 옥시데이션 되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이 반응 메커니즘을 나타내는 건데 메탄올에서 CO2로 가는데 중간 인터미디트 스피스로서 포르말데하이드나 포르믹 엑시드가 형성이 되죠. 이것들이 다 스몰 오르게닉 몰큐이고 일부에서는 글리콜, 글리세롤, 옥살릭 엑시드 그리고 에탄올, 아세탈데하이드, 아세엑시드, 이소프로필, 알코올까지도 스몰 오르게닉 몰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요 메탄올, 포르말데하이드, 포르믹 엑시드 그리고 에탄올 그리고 CO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알겠지만은 이거는 많이 보신 그림이죠. DMFC의 원래 그림인데 제가 잠깐 바꿔서 그냥 다이렉트 스몰 오르게닉 몰큐 퓨얼셀이라고 해서 최근에 와서 메탄올 외에 포름산 옥시데이션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송영훈 교수님이나 저희 센터에 있는 한종희 박사님께서 좀 많이 하시는 거고 일부에서 에탄올 연료전지를 좀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르말데하이드를 쓸 수도 있는데 포르말데하이드는 워낙 아시다시피 이 해로운 물질이라서 최근에는 거의 연구가 안 되는 거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연료전지에 대한 얘기는 조금만 하고 캐탈리스트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DMFC만 아니라 이제 다이렉트 오르게닉 스몰 오르게닉 퓨얼셀의 문제점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있겠죠.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너지 쪽에서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캐탈리틱 액티비티가 여전히 너무 슬로우하고 아니면 시계에 포이즌이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점도 하게 되는데 일단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코스를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두 명이 있는데 저하고 제 지도 교수님 계열들인데 히스토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과연 스몰 오르게닉 퓨얼셀에 대한 일렉트로 옥시데이션 캐탈리스트가 언제부터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언제부터 일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지난주 수요일날 배가 아픈 사람 좀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하느냐 그러시고 안타깝게도 지지난주에 은퇴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쉬고 계시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질문이 대뜸하시는 게 DMFC를 하고 있다니까 What's the most active material as anode catalyst in DMFC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many DMFC 부분 꼭 DMFC 뿐만이 아니라 팸에서도 CO를 제가 수소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플라티늄 루테늄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many DMFC people are using 플라티늄 루테늄이라고 했죠. 했더니 재밌게 한 게 스틸 플라티늄 루테늄이라고 하더라고요. 스틸 여전히 그러니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스틸 저는 여전히 그거 쓰고 있고 하지만 플라티늄 루테늄이라는 물질도 더 이상 안정한 물질은 아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최근에 롤스알라모스 쪽이나 독일의 정원 에어스페이스 센터 같은 경우는 플라티늄 루테늄조차도 안정한 물질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노드 캐탈리스트. 다다음 슬라이드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스틸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1960년대 초에 울프 비스티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브라질로 옮겨가고 독일에서 은퇴한 다음에 상파울로 대학의 교수를 하고 있는 울프 비스티키 같은 경우가 최근에 퓨얼셀 핸드북도 쓴 사람이죠. 이런 책을 썼죠. 퓨얼셀 모던 프로세스 포드 일렉트로케미컬 프로덕션 오브 에너지 1960년대 초반입니다. 저먼판은 1960년대 초반에 나왔고 잉글리시판이 1960년대 중반에 나왔는데 그때 이 사람이 어떤 소개를 했냐면 메탄올, 포르말데하이드, 포르믹 엑시드에 대해서 일렉트로 옥시데이션에 대한 것들을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그것들은 대부분 다 40년 전에 다시 다 대충 따져보면 1920년 초에 이런 뮬러라는 사람이나 콜래보레이션 동료들이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일을 했고 그리고 캐탈리스트 많이 개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스리의 그 업적으로 보면 이게 1960년대 초반 데이터인데 보시다시피 이건 포르메이드, 포르믹 액시드고 메탄올인데 이미 뭐 팔라딘 플라티늄의 얼로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있죠. 팔라딘 로듐, 뭐 플라티늄 이리듐, 플라티늄 루테늄, 플라티늄 올드에 대한 이미 그런 걸 다 개발을 하고 그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의 컴포지션이 섞여야지만 좋은 캐탈리스트라고 하는 걸 이미 발견했죠. 근데 1960년대, 뭐 멀리 보면 1920년대, 약간 80년 전 일인데 여전히 저희는 에노드 캐탈리스트로 DMFC에서 또는 헤맵에서 수소에 CU가 들어있는 거는 루테늄 플라티늄을 쓴다는 거죠. 여전히. 파트 1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이제 먼저 그 CO 옥시데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데이터는 2002년, 2003년 페이퍼, 아마 중국 쪽에 있는 사람들이 왔는데 이름은 중국인데 아마 미국에서 이걸 한 것 같습니다. CO가 플라티늄과 플라티늄 루테늄에 일어났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사람들이 플라티늄 루테늄을 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CO 옥시데이션을 시킨 건데 플라티늄에서 이게 플라티늄 그 CO의 스트리핑 피크입니다. 그러니까 CO를 용액에다가 넣고 그거를 플라티늄에 합착시킨 다음에 했을 때 보면 이런 식으로 한 0.6V 정도에서 이니시에이션, 그러니까 이 온셋 포텐셜이 일어나고 맥시멈 포텐셜은 0.7, 0.8 정도 되고요. 루테늄을 넣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루테늄이 ok시전을 좀 더 잘 흡착할 수 있으니까 플라티늄보다 낮은 오버 포텐셜에서 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루테늄을 사용해서 결국은 시작점은 한 0.450 정도 되고요. 맥시멈은 0.6V 정도로 오버 포텐셜을 약 150ml부터 줄였다는 거죠. 오버 포텐셜이 크면 클수록 높은 에너지 값은 저희가 낼 수 있지만 오버 포텐셜이 작으면 작을수록 저희는 셀 포텐셜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 메탄 퓨어셀이건, 다이렉트 포르믹 엑스퓨어셀이건, 다이렉트 에탄올 퓨어셀이건. 근데 퀘스천은 루테늄 에너드 캐탈리스트가 액티브하냐는 거죠. 인더 캐탈리틱 옥시데이션하고 CO에 대해서. 답은 예스죠. 그러니까 제 말은 플라티늄에서는 액티브하고 플라티늄 루테늄에서 액티브하죠. 그러면 루테늄 혼자만 썼을 때는 과연 액티브할까 이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제 대답은 예스입니다. 제가 박사학위 말년에 했던 실험인데 UHV 일렉트릭 케미스트리 시스템을 썼고요. C 옥시데이션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전국에서 사용했냐면 루테늄 0001이라고 하는 싱글 크리스탈 라인을 사용을 했고요. 그때 보면은 상당히 높은 일렉트로 캐탈리틱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뭐 얼로이를 쓰고 직접 연료전지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용은 안 했지만 이렇게 실험실에서 하프셀 실험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플라티늄에다 루테늄을 이런 식으로 데포션 시켜서 실험을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는 거꾸로 루테늄이 서브스트레이트 되고 그 위에다가 플라티늄을 이렇게 데포션 시켜서 하는 실험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 루테늄 옥사이드라고 하는 물질을 또 C 옥시데이션에 좋다는 보고가 있음으로 인해서 루테늄 옥사이드 위에다가 플라티늄을 섞어서 하는 실험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데이터는 이런 루테늄 001을 5.1몰 퍼크레이스에다 쓰면 이런 사이클 볼트메트가 나오고요. 하이드로전 어서션, 디스옵션, OH 포메이션, OH 리덕션이 되겠죠. 이건 아니드라는 데이터라고 해서 이 부분이 샤프할수록 더 싱글 크리스탈에 가깝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걸 이온 봄바드먼트로 처리를 하게 되면 러프 서피스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굵어졌죠. 그래서 약간 러프하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그 경우에는 그러니까 피처리스, 그러니까 형태가 없는 시비가 나오는데 어쨌든 여기 수소 흡착 발착이 있고 옥시데이션 리덕션 반응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두 물질의 차이점은 어떨까? 먼저 그러니까 상당히 싱글 크리스탈에 잘 돼 있는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저희가 CO 스핑 실험을 했거든요. CO를 흡착시킨 다음에 얼마 만에 CO가 모두 다 떨어질까를 해서 반복 실험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첫 번째 CO 스핑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CO가 상당히 강하게 바인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떼어낼 때 좀 오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여섯 번째 되면은 원래의 루테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깨끗하게 이제 다 스핑이 되는 거고 만약에 몰 농도를 조금 낮추면 흡착몰 농도를 낮추면 한 번, 두 번째 정도만 되면 다시 다 스트림이 되는데 과연 러프할 때는 어떨까? 러프 서피스를 만들었을 때는 이게 지금 아무것도 CO를 흡착하지 않은 거고 CO를 흡착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벌써 CO 스태핑 피크가 이 옥시데이션 피크 근처에서 나오고 두 번째 되면 벌써 원 상태로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러프한 게 이 플랫한 거는 더 높은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사람들은 엣지 이펙트, 무슨 킹크가 있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공부들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뉴 스트럭처 오브 에너지 캐탈리스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뭐냐면 플라티늄 데포지트 온 러프 루테늄 또는 러프 루테늄 옥사이드가 하나의 또 다른 캐탈리스트가 되지 않을까, 시옥시디션. 그리고 요거는 이제 피터 스트라서라고 하는 친구인데 현재는 스미트 테크놀로지 미국에 있는 회사에 있습니다. 컴비나토리얼 케미스트를 하고 국내에서는 이제 카이스트의 우선일 교수님이 컴비나토리얼 방법을 이용해서 캐탈리스트 개발을 하고 계시는데 그 친구들이 한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뉴 에너지 캐탈리스트고 시옥시데이션인데 컴비나토리얼이고 하이스 스크린 메소드를 사용을 했죠. 보시다시피 이런 6-4의 이런 스팟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조합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다 만들었죠. 그 스퍼터링 테크닉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들의 모든 걸 다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모든 연결해서 동시에 이거를 그 리액터, 하프셀 반응기에다 집어넣고 어떤 게 가장 좋은 액티비티를 가지냐, 그러니까 어떤 게 가장 잘 시옥시대를 잘 시키는가를 비교 평가를 하고 그래서 가장 높은 컴포지션을 찾아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티늄 루테늄이 최상이 아니니까, 그리고 플라티늄 루테늄이 워낙 비싸니까 서드 메탈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싼 메탈을 집어넣어서 값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한 연구고, 보시다시피 플라티늄 20, 루테늄 20에 코발트를 60 정도 넣으면 가장 높은 퍼포먼스가 나타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꼭 그 에너드 캐탈리스트만이 아니라 캐소드 캐탈리스트도 현재 계속해서 피터 스트라서가 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름산 옥시데이션을 바로 넘어가는데, 포름산 옥시데이션, 그러니까 메탄올인 경우에는 CO2로 가는 게 다이렉트 리액션이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포름알데히드나 포름엑시드나 CO를 통해야지만이 메탄올이 되지만, CO2가 되지만 포름엑시드는 좀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다들 아시다시피 CO로 가고 그게 다시 CO2로 OH에서 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바로 다이렉트 옥시데이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포름산을 산화를 시키면은 그 나오는 전류값이 메탄올의 전류값과 거의 비슷합니다. 보시면은 포름산에서 CO2가 될 때는 전자는 2개밖에 안 나놓고 메탄올 경우는 6개 되는 거거든요. 3배나 차이 나는 전자가 나오는데도 포름산이 그 메탄올과 비슷한 이유는 포름산의 경우에는 다이렉트 리액션이 있기 때문에 그 반응 속도가 빨라서 비슷한 커런트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 사람들이 그 포름산 옥시데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이 플라티늄에다가 다른 물질들을 집어넣어서 하는 경우에 보면은 서드와 디펙트와 일렉트론 이펙트에 의해서 이런 다이렉트 옥시데이션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90년대 초반에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조금 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뭐 모디피케이션하고 플라티늄 포르믹 엑시드 옥시데이션인데 여러 가지 모디파이어, 플라티늄에다 여러 가지 모디파이어를 쓰고 그것들이 어떤 메커니즘에서 어느 정도의 에피션시를 높이는지에 대한 것들은 이미論文상에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렉트로 캐탈리스트라는 책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비스무스는 모디파이에서 플라티늄을 에너드 캐탈리스트를 사용해서 이제 그 프로맥스도 옥시데이션을 하는데 보시다시피 비스무스는 모디파이 안 하면 아주 작은 커런트가 생기죠. 에너드 스캔에서인데 비스무스는 모디파이 하기 때문에 거의 한 10배 정도, 거기에다 이상한 약간 넌리니어 옥시데이션 현상이 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10배 정도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죠. 그것은 비스무스가 아까 말한 다이렉트 일렉트로닉 이펙트랑 바이펑셔널 이펙트, 아니 바이펑셔널이나 서드바디 이펙트에서 다이렉트 옥시데이션을 유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이제 뭐 그 송영 교수님 쪽에서도 하고 있는 얘기지만 다이렉트 포르미 엑시드 퓨얼 셀이라고 해서 이제 DMFC의 가장 강력한 캔디데이트로 지금 구상하고 있죠. 뭐 여러 가지 면에서도 난톡식한 게 좀 드러나고 있고 메탄올 경우에 잘못하면 눈에 상당히 안 좋으니까. 보시면 이 사람들이 지금 논문을 발표했는데 유니버시티 얼바나 샴페인에서 한 연구인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가장 좋은 캐탈리스트는 과연 뭘까? 그래서 봤을 때 OCP의 경우에는 플라티늄, 팔라디움이 가장 높은 OCP를 가졌고 플라티늄, 루테늄이랑 플라티늄 비슷한 OCP를 가졌다고 나타내고 로컬한 테스트에서는 여전히 비슷한 경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하이컬한 테스트에서는 플라티늄, 루테늄이 더 높은 값을 가진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그냥 시옥시데이션 실험을 했는데 플라티늄, 루테늄의 경우에는 이런 루테늄에 의해서 다이렉트 옥시데이션을 이 CO로 가서 OH로 되는 거에 OH가 루테늄에 흡착이 되니까 이 반응이 빨리 해서 이런 퍼포먼스를 냈다라고 나와 있고요. 팔라디움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옥시데이션, C옥시데이션 피크 오포텐션은 높지만 팔라디움의 경우는 이 부분을 억제시키니까 바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메탄올에서 보면은 메탄올도 똑같이 플라티늄의 경우에는 이 커런트가 이렇게 시작점이죠. 500mV, 300mV인데 그 플라티늄 루테늄의 경우는 300mV로서 오버포텐션을 200 정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퀘스천은
플라티늄 에너지 캐탈리스트가 스테이블한가? in long-term operation of DMFC. 쇼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롱텀에서 과연 한가? 앤서는 노입니다. 왜? 이게 로스알라모스랑 현재 유미코에서 아니 로스알라모스 일하고 유미코로가 있는 크리스찬 아이케스가 저한테 보내준 데이터인데 보시다시피 이거는 캐소드에서의 CO 스티핑 실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캐소드에다가 이례적으로 전류를 가해서 과연 어떻게 CO가 그 스티핑이 되는 걸 봤더니 시간이죠. 보시다시피 플라티늄 레퍼런스 쓰면 여기인데 그러니까 플라티늄만 캐소드로 쓰면은 아무런 요 옥시데이션 피크가 여기서 일어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옥시데이션 포텐셜 피크가 왼쪽으로 시프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거기에 어떤 또 다른 물질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걸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물질은 루테늄이고 그게 지금 현재 디텍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롱텀 오퍼레이션을 보면은 에노드에 있는 플라티늄 체 중에 루테늄이 떨어져 나와서 그게 메탄올을 수로해갖고 캐소드에 디텍터가 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아마 조만간 저널 일렉트로케미컬 소사이어티에 퍼블리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메탄올 대 에탄올의 비교인데 보시다시피 메탄올 옥시데이션은 플라티늄 틴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지만 메탄올의 경우는 플라티늄 틴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성능 면에서 보시면은 이 플라티늄 틴이 아무리 좋아도 이 메탄올의 플라티늄 유테늄 옥시데이션보다는 성격이 낮은 걸 알 수 있는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에요. 이거는 에탄올만 한 건데 이 에탄올의 캐탈리스트 개발한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요 저널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 카본 남지에다가 여러 가지 플라티늄 외의 물질들을 했는데 플라티늄이 가장 좋은 특성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루테늄, 텅스텐, 팔라디움 그리고 플라티늄 자체를 쓴 게 가장 낮은 성능을 나타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런 경향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죠. 그 외에 이제 이 사람들은 또 한 거는 플라티늄, 루테늄 플러스 몰리브데늄, 텅스텐, 틴을 집어넣어서 연구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시간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마치고요. 결론을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웃룩이라고 그냥 저는 결론이 아니라 아웃룩인데 어떤 appropriate, 액티브하고 스테이블 그러니까 캐탈리스트라는 게 액티브에서는 전혀 사용이 안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싱글체인 테스트만 해서 이게 플라티늄 루테늄보다 좋다 이렇게만 해서 발표를 하는데 과연 그게 롱텀 짧게는 이틀 정도 길게는 한 달 정도 돌렸을 때 과연 그게 스테이블하느냐. 그러니까 캐탈리스트는 항상 두 가지가 다 만족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액티브하고 스테이블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렇게 옵티마이즈 돼야 되고 리액티베이트 돼야 되고 디벨롭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것들은 컨베이언스 테크닉이나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